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법. 첫 번째, 왜 기대지 않음이 필요한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노년의 진실. 오늘은 한 가지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대지 않음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 말이죠. 기대지 않는다는 건 차갑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나중엔 보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게 자식의 인생이 아니니까요. 예전처럼 한 집에 모여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효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할까? 왜 전화 한 통 없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사랑을 짓누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기대는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사랑받는 자식은 편안하지만 기대받는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기대가 작아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기대 대신 그냥 바라봐 주세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나를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내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는 삶. 혼자서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고 살면 기대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삶. 그게 바로 기대지 않는 지혜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헛헛할지 모릅니다. 왠지 소외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기대는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관계가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말문은 막힙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따뜻하게 관계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부담 없는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기대를 버리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마음을 쏟던 시간을 이제는 내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돌보는 연습. 그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기대지 않는 삶은 무심한 삶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채우는 기쁨. 그건 아주 단단한 평온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식은 무겁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부모는 가볍고 따뜻합니다. 자식도 그런 부모에게 더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삶. 그런 마음가짐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기대지 않음은 가장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서운한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오늘은 조금 서운하네. 라고 속으로 말하고 다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성숙한 마음입니다.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면 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고요히 앉아 오늘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기대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 자체로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평온함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은 내 몫이라는 깨달음.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회사와 사회를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몫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시간도, 정성도, 사랑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를 잃고, 내 감정을 밀어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주고 희생을 해도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다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자기 길을 걷습니다. 그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거기서 부모는 점점 조용한 뒷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식의 삶에 관여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고마움을 표현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고 지치고 본인의 삶에 몰두할수록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걸어온 길은 내 몫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결국 내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 깨달음이 평온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나를 자주 찾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삶에 충실한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듯 나도 그 아이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는 대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삶을 응원하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따뜻한 거리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무겁기보단 오히려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선택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마음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삶.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고요한 강처럼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안식처를 내가 마련하는 일입니다. 불안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가 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결코 쓸쓸한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행복입니다. 내 인생은 내 몫입니다.
그것은 외로운 말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손길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참고 견디며 살아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자식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을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식을 가장 가볍게 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부모가 상상했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상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몫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부담 없는 관심, 응원하는 마음.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며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대신 나를 향한 따뜻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내 인생은 내 몫이라는 이 단단한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나 보험이 아니다. 자식을 통한 삶의 만족은 위험하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회사와 사회를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몫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시간도, 정성도, 사랑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를 잃고 내 감정을 밀어두고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주고 희생을 해도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다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자기 길을 걷습니다. 그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거기서 부모는 점점 조용한 뒷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식의 삶에 관여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고마움을 표현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고 지치고 본인의 삶에 몰두할수록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걸어온 길은 내 몫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결국 내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 깨달음이 평온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나를 자주 찾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삶에 충실한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듯 나도 그 아이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는 대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삶을 응원하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따뜻한 거리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무겁기보단 오히려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선택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마음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삶.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고요한 강처럼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안식처를 내가 마련하는 일입니다. 불안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가 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결코 쓸쓸한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행복입니다. 내 인생은 내 몫입니다. 그것은 외로운 말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손길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참고 견디며 살아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자식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을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식을 가장 가볍게 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부모가 상상했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상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몫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부담 없는 관심, 응원하는 마음.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며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대신 나를 향한 따뜻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내 인생은 내 몫이라는 이 단단한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마치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자식이 나를 챙기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코 내 인생의 보상이나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걸다 보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의 상실감은 더욱 크고 쓰라립니다. 젊었을 땐 육체적 고단함이 컸다면 나이 들어선 마음의 고단함이 더 무겁습니다. 그 고단함의 상당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라는 아쉬움과 서운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보다 내 삶을 내 손에 다시 쥐는 것이 더 근본적인 위안이 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준 만큼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고 인생도 거래가 아닙니다. 자식을 돌보며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결과나 반응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나쳐 내 존재의 만족을 자식에게서만 찾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나 역시 함께 흔들리고 자식이 거리를 둘 때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자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해줘야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단해야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서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편안한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하루하루에 다시 불러오세요. 자식이 아닌 나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지 마세요. 자식을 응원하되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은 주되 내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담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순간 내 삶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평온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를 자식의 모습으로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 보세요.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네 번째, 의존 대신 연결을 선택하기. 기대는 줄이고 따뜻한 관계는 유지하는 법.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자식에게 갑니다. 잘 지내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나를 생각은 하는지.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자식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되면 나도 힘들고 자식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의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의존은 자식에게 내 감정의 중심을 맡기는 일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면 기쁘고 뜸하면 외롭고 서운하고 무슨 말을 해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식의 한마디, 한 행동에 내 마음이 휘청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연결은 다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내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두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면 반갑게 받고 연락이 없으면 그 시간에 내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먼저 안부를 전하되 거기에 과도한 기대를 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은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식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항상 표현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 스스로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을 즐기며 외롭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것.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안심하고 때로는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자식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연락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자식이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연락 한 통에도 기쁘고 짧은 만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쌓이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진심이 오가는 따뜻한 연결이 생깁니다. 관계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의존하지 않기에 가능하고 연결되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을 통해 내 삶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삶을 내가 가꾸어 나가세요. 자식과의 대화는 하루의 기쁨이지만 하루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의 햇살, 공원의 바람, 좋아하는 책 한 권, 향긋한 차 한 잔. 그런 것들이 내 하루를 채우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은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안부를 묻고 묵묵히 응원하고 간섭이 아닌 배려로 다가가는 것.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되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지낼수록 자식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부모가 외롭고 불안하면 자식도 늘 죄책감과 부담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단단하고 평온하면 자식은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옵니다. 기대는 줄이되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의존은 놓되 정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면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고 부모 역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대 대신 연결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먼저 따뜻한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잘 지내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결은 따뜻하고 기대는 가볍고 마음은 자유로운 삶. 그 삶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합니다.
5번째, 혼자서도 괜찮은 생활 만들기. 스스로 밥하고 병원 가고 결정하는 연습.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일부터 시작해 봅니다. 나를 위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표현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르고 어떤 반찬을 만들고 어떤 식기를 사용하는지 모두 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는 습관은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 누군가가 챙겨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예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질문을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료실 안에서 나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묻고 선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내 몸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떤 경로로 산책을 갈지, 어떤 책을 읽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를 내가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고 가족 돌보느라 수십 년간 해온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타인을 위해 해왔던 것들을 이제 나를 위해 할 차례입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처음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고 조용히 나만의 템포로 식사를 즐기는 것.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일수록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의사 앞에서 내 몸에 대해 묻고 진단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내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물어보고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누가 대신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를 내 마음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연습이 점차 나를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이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고 존엄한 삶입니다. 어떤 날은 혼자 밥을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시장에 들러 내가 고른 채소를 사오고 저녁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내 삶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풍성하고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누군가의 위로일 수도 있고 조용한 음악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욕구를 내가 채워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연결이 필요할 땐 내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단골 가게 사장님과 안부를 묻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편안한 사람,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간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돌보며 사는 삶.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 평온하고 따뜻한 인생 후반기를 만들어줍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 그 모든 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내 건강을 내가 챙기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가 내리며 살아보세요. 그 하루가 모여 단단하고 따뜻한 당신만의 인생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고, 혼자서도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6번째, 경제적 독립. 적게 써도 자유롭게.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성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만큼 안에서 자유롭게 쓰고 불필요한 소비에 끌려가지 않으며 나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물론 일정한 경제적 기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고도 만족할 수 있는 데서 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좋은 옷, 큰 집, 비싼 물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지, 내가 쓰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항목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주 쓰지 않는 교통수단, 이름값만 비싼 외식 등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면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편안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나에게 어울리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쇼핑은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는 행동이 될 때 더 이상 지갑을 열며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역시 검소하고 따뜻하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는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조리하고 나를 위해 차려낸 밥상은 적은 돈으로도 큰 만족을 줍니다. 먹는 것은 삶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적게 써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나를 위한 진짜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믿음 대신 적게 써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쓰는 만큼만 벌고 아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결국 마음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유함이란 꼭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크기에서 오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줄인 소비는 환경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유산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천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고, 매주 한 번은 돈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보기를 할 때도 필요한 품목만 적어가고 충동 구매를 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경제적 여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나를 믿는 연습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마음을 돌보고,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매일 해보세요. 적게 써도 괜찮고,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넉넉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사고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하며 불필요한 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삶. 그것이 쌓여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릴 시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도 지갑을 열기 전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정말 원하는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적게 써도 충분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적게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7번째,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물건이 점점 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필요한 것만 갖추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늘어난 물건들이 나도 모르게 공간을 차지하고 때로는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정리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그 자체로 큰 평온을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비우면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가지런한 모습, 옷장을 열었을 때 꼭 필요한 옷만 있는 깔끔함, 거실에 놓인 최소한의 가구들. 이런 단순함은 시선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물건은 그 자체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옛 추억이 담긴 물건, 누군가에게서 받은 선물, 혹시나 쓸지도 몰라 보관해 둔 것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현재를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감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삶은 선택을 줄여줍니다. 옷장이 복잡할수록 아침마다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와 청소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물건을 줄이면 경제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 유지 비용도 줄어듭니다. 정리된 삶은 소비를 줄이고 나를 위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하는 삶은 자립과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정리의 시작은 아주 작게, 눈에 띄는 한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 하나, 책장 한 칸, 주방의 찬장 한 곳.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그렇게 한 공간씩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집 전체가 달라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더는 물건에 치이지 않고,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삶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건에 둘러싸인 삶은 때로는 고립감을 만들지만, 가볍고 여유로운 삶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된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일, 복잡함이 없는 곳에서의 만남은 더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을 줄이는 삶은 환경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자원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일. 작은 물건 하나를 줄이는 것이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두를 위한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삶을 꿈꾸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덜어내고 내일은 조금 더 여유를 느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가볍게 하기 위해 마음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리는 물건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단순한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과 평온이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당신을 더 자유롭고 따뜻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적게 가짐으로써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물건 중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의미 없는 것, 공간만 차지하는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여유와 평화를 만나보세요. 단순한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충만한 삶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산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법.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운 삶이라고 느끼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병원을 가는 일이 마치 부족한 삶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의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있으니 쓸쓸하다는 생각 대신 이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져보세요. 바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혼자의 시간은 창의성과 통찰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독서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인정하고 그 위에 조용히 나만의 삶을 쌓아가면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의존이 아닌 자율적인 관계, 억지로 맺는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 때 타인과도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던 영화를 감상하는 일,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혼자의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고요한 밤에 책을 읽거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걷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깊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며 놓쳤던 감정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결국 혼자의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남는 것은 나 혼자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혼자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는 외부에 기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단순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내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보듬고 위로해 주세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면 인생의 어느 시기든 흔들림 없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평온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작은 일상에 만족하기.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한 오늘.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운 삶이라고 느끼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병원을 가는 일이 마치 부족한 삶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의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있으니 쓸쓸하다는 생각 대신 이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져보세요. 바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혼자의 시간은 창의성과 통찰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독서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인정하고 그 위에 조용히 나만의 삶을 쌓아가면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의존이 아닌 자율적인 관계, 억지로 맺는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 때 타인과도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던 영화를 감상하는 일,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혼자의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고요한 밤에 책을 읽거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걷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깊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며 놓쳤던 감정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결국 혼자의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남는 것은 나 혼자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혼자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는 외부에 기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단순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내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보듬고 위로해 주세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면 인생의 어느 시기든 흔들림 없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평온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평온한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주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행복은 크고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소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마당에 작은 꽃이 피어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잠시 멈춰 듣는 새소리.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에도, 매일 걷는 길에도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지금 내 삶의 소중함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큰 성공이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온함과 안정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밥을 지으며 곡식의 고마움을 느끼고 빨래를 개며 그 옷을 입고 다닌 날들을 떠올리고 정리된 방 안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은 결국 내면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 같지만 사실 그 속엔 다르게 피어난 감정들이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도 어제와는 다른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작은 일상에 만족해 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순간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쌓여서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자식과 건강한 거리 두기.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기.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대는 줄이고 연결은 이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괴롭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꾸리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속에는 종종 과거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품 안에서 자라던 그 아이를 떠올리며 지금도 그 시절의 애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자식도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거리 두기의 첫걸음입니다.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라 마음은 있어도 자주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내가 서운했는지, 그 기대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기 쉽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다 보면 자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이 보내오는 작고 소박한 신호들, 명절에 보내오는 메시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꼭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자주 찾아와야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때로는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면 자식 또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담은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피하는 이유 중 많은 경우가 이런 감정의 무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내 일상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자식에게 든든한 응원은 없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의 끈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조용히 다가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균형을 배워갑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두 사람의 독립적인 삶 위에 세워져야 오래갑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연락이 뜸해도 마음은 멀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마음을 다치지 말고 조용히 내 일상을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건강한 거리 안에서 우리는 더 평온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평온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